그래서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인정하고 이사들 퇴진 사업으로 가져갈 겁니다. 일단 걔도 이제 이사단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회에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이완수 관장의 임기 연장과 이사회에서 그걸 별칙적으로 2년 연장시킨 거, 정관에도 없는 그런 2년 계약직이라는 별칙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도 지금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 회관이 정상화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의 이 상황도 이 사람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제재를 못 가는 것이지, 그런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만 있었다면 충분히 이것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이 아니다. 이거는 합법과 불법의 논점에서 바라볼 시각이 아닌 것이다. 이건 시설에 대한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서 저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 지켜져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점이 되고 있어서 전망이, 오늘 협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진들하고 협상이 이제 두 번째 협상이 있는데, 월요일 날 이사진들 만나서 일단 양측의 입장을 약간 전달하면서 저희가 냈던 요구안이 4가지였어요. 처음에 이제 관장 즉각 퇴진과 이사직 박탈, 이 사회복지 유인물에 있겠지만 장애인복지 시설에 용역 깡패까지 동원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 장애인계에 발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직까지 박탈을 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민주화 투쟁을 같이 전개하면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자행이 됐었어요. 해고가 4명이고요. 지금 정직 3개월 4분 계시는데, 그 징계 또한 대화를 초반에 저희가 정문성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절을 하고 폭력 사태를 유발을 시키면서 내린 징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무효, 징계 철회를 얘기하고, 또 이제 원래 지금 저희가 고소고발 되는 게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소고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싸움이 정리되면 푸는 것 조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태까지는 저희가 크게 일단 관장 한 사람 퇴진 갖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폭력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었어요. 근데 9월 8일 날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그 폭력 사태 유발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지금 그래서 거기 핵심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한 2~3명 있습니다. 간부 핵심적으로 그냥 용역 깡패들 들어올 때 주도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도 처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수대위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찾아서 농성이 끝난다고 정리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번 싸움을 벌렸다가 정리하면 정리가 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발특위 문제, 정발특위 안에서 논의해야 될 것을 이 회관이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틀과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보장 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이제 노사 지금 현안 문제들이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요구하면서 이사회에다 전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다시 만나서 내가 장애를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도 장애인이 돼 나이가 들어서 장애가 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장애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의식하는 그런 또 이용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식 있는 분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걸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과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혹은 내가 사회복지기관에서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데 왜들 이렇게 난리야. 그리고
그 관장이 넘겨주는 떡국물이나 뭐 이렇게 사주는 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한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관장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관장을 불편하게 하는 이것들 내가 부셔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근데 의외로 의식을 갖추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잘못된 걸 구조적인 걸 바꿔야 돼, 변혁해야 돼 라는 신세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굉장히 많은 이용자가 또 존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그 아주 단순하게 편안하게만 살려고 했냐고 물어보면 너네들 왜 장애인 불편한 장애를 잡고 있냐, 이게 다 몰이해적인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측에서 여기 계신 우리 집중 장애인들 보면서 그 내성마비 장애인들 보면은 약간 정신지체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내성마비 장애인들 보면은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근데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성마비 장애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 퍼뜨리는 게 노조가 사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사주해가지고 농성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하니까는 술 먹고 와도 다 폭력 사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왜 장애인들 이용해서 늘 그러고 있느냐. 80일 넘어서 그때 9월 8일 용역 깡패까지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사태가 됐는데도 어느 한 분은 끝까지 그 생각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성인 것 같은데 한번 잘못 사고가 인식되면 끝까지 간다는 거. 그게 문제 같은데 와가지고 왜 노조가 지금까지 장애인들 사주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힘들게 그런 얘기 지금 하시는데 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지역에서는 이제 동서울 민중연대라는 이제 그 준비가 있어요. 그쪽에서 결합하고 또 민주노동당 그쪽에서 계속 결합을 하면서 이제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쪽에 뭐 경찰서 문제 터지거나 그랬으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구청에다가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한계성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연대가 아무리 많이 되고 잘 된다고 해가지고 쉽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 이런 저희 같은 이제 복지관들도 이런 문제를 같이 알려내고 같이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 이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아주 되게 위대한 전문가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와서 희생과 봉사를 생각하는 그런 거의 한 두 가지 이제 성향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여주고요. 그 속에서 현장에 필드 왔을 때 내가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전문가적인 그런 의식만 찾으려는 사람과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희생과 봉사만을 생각하고 그 외의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고 또 이제 현장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 의식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아주 거대하게 포장돼가지고 아주 뛰어난 어깨에서 습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또 희생과 봉사가 아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근데 일반 복지관들은 그렇게 노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식과 희생과 봉사, 종교적 신념 두 가지를 얽매여 있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싸움이 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문제로 받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현장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진짜 장애인복지 저희 다 소식을 알려고 했는데 그 복지관에서의 반응은 의외로 너무 조심할 정도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접어 들어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이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의사 문제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의 문제라고 안 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지자재를 돌먹이면서 구청에 넘겼는데 우리는 넘김으로써 우리의 임무는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구청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서울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겠냐. 다만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창문 한번 열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할 뿐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다 토스 해서 결국에는 기관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다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산을 주지만 관리감독기 실제 관리감독 기관은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실제적인 얘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대를 더 많이 하고 여론을 더 많이 확대시켜서 정말 이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게끔 정말 작지만 여러 대우들이 몰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을 해요. 상황은 그래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아니 많은 이제 그런 기관들이 경쟁에서 뭐 갖지 못하고 이제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올려도 뭐 관심 없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는 뭐 열심히 전해주고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 시설 비리 그리고 시설 민주화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시설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걸 은폐하고 거기서 자기도 이득을 취하고 이리저리 같이 동조하고 이런 세력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많은 게 잘못된 거죠. 그 많은 쪽이 그걸 해결하려고 나서는 쪽이 올바른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문제로 인식을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자, 모순을 척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주체의 문제를 볼 때 에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가 앞장섰다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노조원으로 앞장선 건 아니고 이 에바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들이 도저히 보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정교조나 이런 데서 결합을 해서 같이 싸우긴 했지만은 그래서 에바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의 싸움에 같이 연대를 했던 그 지역의 공대위 또 서울의 연대위 이런 시민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쟁의 주체를 형성했고 마지막에 이제 민주노총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노동자들 더하기 학생들 그중에서도 이제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마지막 한 1년 정도 가서 빡세게 싸워가지고 정리를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투쟁의 주체가 그렇게 형성됐는데 정립회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그 시설 비리 가지고 투쟁을 했다고 그러셨죠. 2년 3년. 그래서 지금의 운영진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투쟁의 성과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진의 몇 분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투쟁을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그 성과를 제대로 민주화를 해서 말하자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대로 되게 한 게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사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돼버리니까 당사자주의가 문제가 된 거죠. 이제. 당사자주의를 표방을 했지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는 시설 민주화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시설 민주화를 위해서 나섰던 투쟁의 주체는 처음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 중에 일부 에다가 노조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에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격이나 투쟁의 주체가 힘쓰는 이 과정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비리 척결 그리고 민주화 이런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약간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는 똑같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아까 이제 장애인들끼리 싸움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사실 그게 싸움을 하는 투쟁을 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곤혹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바 투쟁에 결합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 장애인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 아주 곤혹스러운 거예요. 가끔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투쟁하는 게 뭔가, 저 사람들이 싸우는데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험악한 광경들을 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하고는 밖에 다니면서도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장애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꼭 달려들어서 나를 때리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피해망상, 그냥 망상은 아니죠.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위협을 느끼고 좀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말하자면 정신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논리적이고 무슨 분석을 해가지고 딱 싸우고 이런 걸 더 넘어서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까지, 내가 진짜 옳은 건가 아닌 건가, 누가 이상한 건가, 이런 것까지도 확 점검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 그래서 에바다에서도 이 장애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싸움으로 한동안 몰아갔었어요. 물론 해아래 집 학교 선생님들하고 거기 나와 있었던 이 학생들도 장애인이죠. 그러나 그쪽 장애인들이 우리를 칠 때 마지막에는 좀 가서 이 해아래 집 학생들이 싸우는데, 해아래 집 학생들은 거의 그 싸움에 동원된 적이 없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건 빼놨었는데, 왜냐면 걔들이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몇 번 테러 당했잖아요. 습격 당해가지고. 그래서 가능 하나 이제 빼놓고 그랬는데, 그쪽 사람들은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내 편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먹을 게 생기고, 아주 그냥 원초적인데 호소하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 이런 식의 감정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의 싸움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여기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고 장애인 싸움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이쪽에서. 왜냐면 이쪽에서 장애인들이 주체로 서 있으니까 한쪽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싸움이 전개되면서 계속 이렇게 혼동시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설 비리와 시설 민주화, 이 굉장히 중요한 고리다라는 생각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저도 가끔 혼란스러울 때 계속 그 생각을 다시 처음부터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정비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그 싸움을 마무리 쳤는데, 그런 왜곡시키는 거는 끝없이 있을 겁니다. 저쪽이 다신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고, 무슨 뭐 단체, 뭐 서아마비 협회의 등장, 근데 뭐 장총 등등 이런 단체들이 전부 이쪽 편 들지 않고 저쪽 편이에요. 거의 다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고 그런 기득권을 이용해가지고 해먹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여튼 이 입장을 견지해서 승리를 끌어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은 항상 막판에 코파트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투쟁에 결합을 했는데 대부분 싸움이 막 격렬하게 충돌할 때는 그냥 가요. 왜냐면 막 이게 보이니까. 근데 마무리 단계에서 항상
거의 우리가 다 따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상한 몰래 콧바트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 여기 내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 에바다에서도 끝까지 저쪽에 교란 작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중간에 밀고 당기기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뭐 완급도 조절해야 되고 탄력이 전술운영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지만은 끝까지 그걸 견지하고 이거는 확실한 승리다라고 해가지고 마무리 피리어드 꽝 활용 점정 눈알까지 딱 그릴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승리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장애 해방과 민중 해방, 노동 해방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시다 먼저 가신 선배 열사님들과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투쟁하고 계신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예, 바로 대사로 참가단이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단위 한 단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정이 담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보치아 선수 연합회 오셨습니다. 한국 자립생활 네트워크 오셨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 오셨습니다. 정립주간보호센터 오셨습니다. 강동 자립생활센터 준비위원회 오셨습니다. 윌 자립생활센터 오셨습니다. 인천 이동권연대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고동환 본부장님, 사무처 공공연맹 이호동 위원장님과 사무처 동지들 오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지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노조 동지들 오셨습니다. 도시철도 노조 동지들 오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 오셨습니다. 전국 자동차 운전학원 노조 오셨습니다. 상계 직업 전문 학교 노조 오셨습니다.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조 오셨습니다. 있기에 이 싸움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있기에 이 싸움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끝까지 투쟁하자. 민주 운영 쟁취 투쟁. 대사로 정립공대의 공동대표이신 최용기 대표님 모시고 대사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례표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동지 여러분, 저희 정례표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의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립니다. 저희 3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 공간 그 대표로 있는 최재호 아버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대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모두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네, 투쟁을 해요.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9월 28일이 추석입니다. 아마 이완수 관장을 비롯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이 추석을 잘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추석에도 이 농성장을 사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29일이면 농성장 점거 시작한 지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스포츠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병역 비리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100일 휴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휴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겐 휴가도 없고 정말 잠시 쉴 틈도 없이 어느덧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한국수화마비협회 이사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21일 날 저희 공대위와 노조 대표들이 그리고 이사회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저희 공대위에서 이사회 이완수 관장 연임 처리와 또 이사직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이어지는 노조에 대한 탄압과 고소 고발, 징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정발특위를 구성하고 또 신임 관장에 대한 공개 채용과 노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리표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조금 알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면담을 했지만 거기에서 과연 그 면담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반복적인 그런 말만 하고 있는 이사들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투쟁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썩어 빠진 이 한국수화마비협회 이사들을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승리를 향해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폭력 만행 사주한 이완수 관장은 즉각 퇴진하라. 폭력 만행 사주한 이완수 관장 즉각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민주 운영 책임 투쟁. 감사합니다. 관장 조현민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투쟁! 네! 예, 오늘이 94일째라는 거를 방금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9월 8일에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동지들은 그날
용역 깡패에게 그리고 곰돌이에게 맞았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사회는 정말 이놈의 사회는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는 이완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의 정립백한 사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임금 인상을 노동조합이 요구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임기 문제를 거들먹거리며 박경석 대표를 사주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직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한수 관장과 그리고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 아직도 우리들은 말로써 대화로써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제 동부경찰서에 많은 동지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9월 8일 날 폭력 사태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고발로 저희들은 동부경찰서를 매일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뻔뻔스럽게 9월 8일 날 폭력배들과 같이 그 자리에 왔던 총무팀장이라는 김경동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와서 대질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더군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정립회관에 나와서 아직도 총무팀장이랍시고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완수, 김경동, 백승환 그런 인간들이 정립회관에서 아직도 직원이라고 저 자리에, 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투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9월 8일날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도 아직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투쟁해야 하지만 저런 인간들 구속해서 정말 용역 깡패들, 곰돌이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폭력을 저질렀는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인권을 탄압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투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 3인과 우리 공대위 동지 대표들이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 관장 날아가게 해주겠다. 대신 너희도, 관장이 날아가는 대신 너희들도 피를 봐야 되지 않느냐. 노조 징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94일 동안 곰돌이의 폭력에, 술 먹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폭력에, 그리고 심지어 용역깡패의 폭력을 맞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누구를 희생의 대가로 치르지 않고 결코 희생물로 우리는 결코 누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박강수입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이원경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사실 이 마이크 체질이 아니거든요. 노래방 마이크는 좀 제가 강한데 이 얼떨결에 유선 빌딩에서 떨어진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마이크 원래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알딱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이 투쟁이 벌써 94일째고 또 100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낮에는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지금 저희 동지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고 또 지금 몸살 감기로 알아누워서 그래도 집에 안 가겠다고 농선장을 지키는 게 그런
이런 질긴 동지들이 몇몇 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이 동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기게 여기에 버티고 있는가. 뭐 저도 뭐 질긴 거는 조금 질기다고 합니다만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동안에 5차례의 폭력 사태를 제가 직접 당하고 진짜 저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망치를 눈앞에 보면서 유리 파편을 맞아가며 또 새벽에 폭력배들의 그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저희들이 배웠던 것은 우리들이 옳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옳지 못한 야만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폭력 만행을 계속 하는 한은 저희들이 옳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 좀 더 가열차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완수 씨를 관장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은 6월 30일 이후로 전입한 관장이 아닙니다. 그 그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것은 불법적이고 변칙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수 전 관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와 옳다! 옳다! 제 인격상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참 욕을 할 수는 없고 그 밑에 돌만이들 그 개새끼들을 한테는 욕을 해야겠는데 백승환, 김경동, 전경철 그리고 정희경! 예, 계속하세요. 이거 얘기하려면은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 오늘 하루 다 갑니다. 괜찮습니다. 이 똘마니 새끼들이 그동안의 폭력 만행에 꼭 앞장서 왔었고 심지어 새벽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들어왔을 때도 그들의 얼굴은 분명히 제 눈에 보였습니다. 왜 할까 생각하다가 어제 대구 갔다 당일치기로 와서 저 역시 정신이 혼미하지만 혼미함을 무릅쓰고 혼미할 때 확실히 조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요즘 정립회관 관장실에 앉아서 이 관장이한테 자꾸 간장이 되더라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계속 간장. 예. 자, 한번 해볼라니까요. 자, 우리 뭐 늘상 이제 기지개 한번 핍시다. 예, 어깨도 좀 펴고 얼굴 좀 펴보고. 예. 요즘 정립회관 관장직에 앉아서 깝치고 있는 놈, 놀고 있는 놈,
폭력배와 곰돌이의 지양심 팔면서 관장직 연임한다 지랄하고 있구나.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이 박주희라는 놈이 이런 데만 이게 가사 바꾸는 데만 이게 요즘에 열중하느라고 정신이 혼미할 때만 잘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정립회관 관장직에 앉아서 깝치고 있는 놈, 놀고 있는 놈. 요즘 정립회관 관장직에 앉아서 깝치고 있는 놈, 놀고 있는 놈. 폭력배와 곰돌이의 지양심 팔면서 영원히 관장한다 지랄하고 있구나. 노동자가 누구시더냐. 다 썩어 빠진 정립회관 최후의 심판자 맞습니까? 말해도 몰라 두들겨 패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완수 접수하라. 접수하라. 예, 이렇게 한번 힘 좀 모아보고요. 연대 투쟁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연대 의미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있게 같이 부르죠. 후배님들과 동지들 왜 보러 오지 않고 싶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함께했던 정말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이쪽에 딱 붙어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해서 사실 발걸음이 잘 오지질 않았는데 오늘 그 김종환 선생님께서 안 오면 추석 전에 쳐들어온다 그래서 왔습니다. 뭐 할까요? 빨리 얘기해요. 기뻐해가 할까요? 예. 질긴 놈이 할까요? 기뻐해가 할까요? 질긴 놈이요. 질긴 놈이요? 그러죠 뭐. 예? 그게 나예요. 아이 저 오늘 또 이주 노동자 오늘 그 뭐 추석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논다 그래서 가서 또 막 음향도 보고 해야 되니까 시간 남은 삼겹살 거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7시 이후에 시간 되면 그쪽도 오세요. 질긴 놈 주세요.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제목입니다. 투쟁이 까짓 거 별거냐. 투쟁이 까짓 거 별거냐. 감각으로 웃는 거지. 기계를 겁나만의 생각뿐이야. 3개월 투쟁 승리부터 노동자의 뚝심으로 질긴 놈이 끝내 승리한다. 투쟁의 감사와
민주노총지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동지들 오셨습니다. 발전노조 동지들 오셨습니다. 서울시의원 심재욱 동지 오셨습니다. 연전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AC 닐슨 노조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공공연맹 이호동 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투쟁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사회 보시는 동지부터 대회에서 하신 동지, 또 제가 열렬한 팬이기도 한 우리 박준 동지까지 전부 감기 몸살에 또 잠을 못 자서 얼떨떨하거나 혼미하거나 또 술 취하면 그런 줄 알았더니 아까 또 알딸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반쯤은 어리버리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연맹 사무실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워낙 피곤해서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데 우리 연맹의 94일 차입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달이 바뀌고 또다시 계절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 동지들이 투쟁의 열의를, 투쟁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우리 공공연맹은 동지들의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투쟁